안녕하세요, 사무엘입니다. 오늘은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터 린치는 월스트리트 사상 최고의 펀드 매니저로 꼽힙니다. 그는 1977년부터 1990년까지 13년간 피델리티의 마젤란 펀드를 운영하며 누적 수익률 2700%, 연평균 복리 수익률 29.2%를 기록하며 13년간 원금의 28배 수익을 거두며 투자업계의 전설로 등극합니다. 1977년 1000만원을 마젤란 펀드에 투자했으면 그 돈이 1990년 2억 8천만원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피터 린치가 13년간 마젤란 펀드를 운영하면서 단 한 해도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한 적이 없었으며 1987년을 제외하면 매해 벤치마크인 S&P 500 지수를 능가하는 수익률을 거두었다는 점에서 린치의 위대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피터 린치의 경력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1944년 보스턴 출생으로 보스턴 대학과 펜실베니아 MBA를 거친 전형적인 동부 백인 상류층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골프장 캐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손님들이 주고받는 투자 이야기를 통해 주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골프장에서 손님으로 만난 피델리티 사장 설리번과의 인연으로 피델리티에 입사합니다. 1966년 피델리티 입사 후 섬유, 화학, 금속 분야 애널리스트로 경력을 쌓다 1977년 마젤란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로 피터 린치의 성공 신화가 시작됩니다. 참고로 린치는 한국과도 인연이 있는데요. 그는 1968년부터 69년까지 13개월간 주한미군 ROTC 포병으로 한국에서 근무했습니다. 그 시절을 회상하며 당시 한국에서는 주식 투자를 할 수 없어 주식 금단 증상에 시달렸으며 휴가 때마다 미국에 가서 주식 매매를 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한 펀드 매니저였던 린치는 1990년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이유로 46세에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91년 국내에서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이라는 린치의 책이 출간됩니다. 피터 린치는 주식을 너무나 사랑한 일 중독자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6시 45분에 출근해서 저녁 9시에 퇴근하고 주말에도 매주 출근하고 휴가 중에도 회사에 전화해 주식 매매를 지시할 정도였습니다. 마젤란 펀드를 운영하면서 1400개 종목을 보유했었고 펀드 매니저로 15,000개 종목을 사고 팔았는데요. 린치의 투자 전략은 발로 뛰는 투자였습니다. 그는 적극적인 탐방과 기업 담당자 미팅을 통해 기업을 분석하고 종목을 발굴했습니다. 그럼 마젤란 펀드의 성공 스토리를 살펴보겠습니다. 1977년 마젤란 펀드는 자산 1800억 달러의 소규모 펀드였습니다. 당시에는 주식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없어 펀드 신규 고객 가입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린치는 당시의 시장 침체기가 본인에게 축복이었다고 말합니다. 시장이 좋지 않아 실수를 해도 주목받지 않았고 덕분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어 펀드 매니저로 실력을 쌓을 좋은 기회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더 좋은 종목을 찾기 위해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며 첫 4년간 마젤란 펀드의 연간 회전율은 300%가 넘었는데요. 그야말로 정신없이 샀다 팔았다를 반복합니다. 당시 린치의 전략은 보유한 주식보다 더 좋은 주식을 찾아다니는 공격적인 매매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업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숙박, 소비재, 외식업종 중심으로 매매를 합니다. 당시 매수 종목은 헤인즈, 타코벨 같이 잘 알려지지 않은 저평가된 종목이었고 이 종목들을 통해서 5배에서 10배까지의 수익을 냅니다. 1981년 마젤란 펀드가 일반인에게 판매 재개되고 자금이 유입되자 린치는 장기 보유하는 종목을 늘리게 됩니다. 82년부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드는데 린치는 경기가 회복되면 미국인들은 자동차를 산다고 결론 짓고 포드와 크라이슬러 같은 자동차주에 집중 투자합니다. 이후 경기가 회복되자 린치의 예상대로 미국인들의 자동차 구매가 크게 늘었고 82년부터 87년까지 포드는 주가가 17배, 크라이슬러는 50배 폭등하며 마젤란 펀드의 수익을 견인합니다. 1984년부터 린치는 해외 투자를 시작합니다. 그는 해외 투자를 통해 펀드의 14%가 해외 기업으로 채워지는데요. 탐방을 통해 저평가되어 있던 스웨덴의 볼보, 일본의 도부철도 등을 발굴하고 해외 투자를 통해 2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냅니다. 1987년 블랙 먼데이 당시에는 다우지수가 하루에 23% 하락하면서 엄청난 펀드 환매가 일어나는데요. 마젤란 펀드 자산도 두 달 사이에 110억 달러에서 72억 달러로 줄어듭니다. 린치는 이 당시를 회상하며 폭락장에서는 주식을 오히려 사야 하는 시기였는데 공포에 휩쓸린 고객들의 환매 요구로 주식을 싸게 팔아야 했던 것이 아쉽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고객의 환매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주식을 대량 매도합니다. 그러면서도 87년 마젤란 펀드는 2%의 플러스 수익을 기록합니다. 린치는 블랙먼데이 폭락장에서 과다 하락한 경기 민감주와 우량주를 매수하는데 이때 매입한 GE, 코닥,
필립 모리스, 패니 메이 등은 이후 시장이 회복하면서 주가가 폭등하고 엄청난 수익을 냅니다. 피터 린치가 1977년 마젤란 펀드를 맡았을 당시 펀드 설정 금액은 1,800만 달러였으나 유입 자금이 증가하면서 1990년 린치가 마젤란 펀드를 그만두기 직전의 펀드 자금은 140억 달러로 13년간 770배 펀드의 규모가 커지며 스웨덴의 전체 GDP보다 더 커진 상태였습니다. 피터 린치가 마젤란 펀드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종목은 부동산 모기지 업체인 페니메이였습니다. 이 회사는 정부 보증과 세제 혜택을 통해 급성장하며 주가가 4배 상승하고 린치는 이 종목에서만 5억 달러의 수익을 냅니다. 그리고 1999년 5월 그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마젤란 펀드의 성공을 뒤로하고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럼 피터 린치의 투자 철학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 투자하라고 말합니다. 가정주부라도 마트에서 잘 팔리는 제품을 보고 어떤 기업의 이익이 증가할지 예측할 수 있고, 개인이라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지식을 활용해 전문가보다 먼저 성공할 종목을 발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린치는 심루타라는 표현도 즐겨 썼는데요. 심루타란 10배의 수익을 내는 종목을 말합니다. 투자자가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해도 그 중에서 하나의 심루타 종목이 등장하면 계좌 전체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린치는 PEG라는 지표를 고안합니다. PEG는 주가 수익 비율을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것으로, 린치의 전략은 저평가된 이익 증가폭이 빠른 성장주를 찾는 것이었고 이들이 PEG가 낮았습니다. 피터 린치는 최고의 자리에서 은퇴하며 아내와 세 딸과 행복한 여생을 보내면서 투자자들에게 롤모델을 제시합니다. 그는 4억 달러 이상의 재산을 모은 슈퍼리치이기도 한데요. 펀드 매니저의 성과급과 자신이 쓴 책의 인쇄 그리고 개인 투자를 통해 엄청난 부를 이룹니다. 은퇴 후에는 린치 파운데이션이라는 자산재단을 설립해 사회 공헌 활동에도 전념하고요. 아내 캐롤라인과 함께 린치 파운데이션을 통해 의료, 교육 분야 기부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피터 린치는 개인 투자자들도 약간의 노력과 원칙만 지키면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보통 사람도 두뇌의 3% 정도를 항상 투자를 위해 사용하면 전문가보다 주식 투자를 잘할 수 있다. 당신이 잘 알고 이해하는 기업이나 산업에 투자하는 식으로 자신의 강점을 활용한다면 전문가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피터 린치는 성공한 투자자일 뿐만 아니라 유머와 통찰력으로 주식 투자를 대중들에게 쉽게 소개한 주식 전도사였습니다. 뛰어난 수익률과 인간적 매력으로 대중들의 지지를 받으며 지금까지도 월가의 전설로 회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피터 린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상 사무엘이었습니다.